이 영상은 경기 데이터와 흐름을 기반으로 한 개인적인 예측 분석입니다. 최종 선택은 각자의 판단 기준에 맞게 활용해 주세요. 영상 제작하고 분석하는 데 슈퍼센스는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분석을 시작해 볼까요? 우선 맞대결 전술부터 시작해서요. 최근 흐름이랑 체력 변수는 어떤지, 그리고 시즌 전체적으로는 어땠는지 차근차근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최종 전략까지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지난 맞대결 데이터를 통해서 두 팀의 공격 스타일이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골밑의 리바운드 싸움이 승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아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BNK 썸의 공격 패턴을 보면 정말 흥미로운 점이 보여요. 지난 경기에서 던진 슛 중에 3점 슛 비중이 무려 47%에 달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공격의 절반을 외곽에서 해결하려고 했다 이 말이죠. 근데 말이죠. 이 전략이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았어요. 3점 슛을 32개나 던졌는데 들어간 건 딱 5개. 성공률이 15.6%에 그쳤다는 건데 이건 정말 확률 낮은 공격에 너무 의존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반면에 우리은행은요? 완전히 정말 정반대였습니다. 전체 슛 시도 중에서 2점 슛 비중을 62%까지 끌어올렸다는 건 뭐냐면 철저하게 확률 높은 골밑 공격에만 집중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김단비 선수가 있었습니다. 혼자서만 2점 슛을 16개나 성공시키면서 팀 공격을 그냥 이끌어 버렸습니다. 이게 김단비 선수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정말 딱 보여주는 수치인데요. 한번 보세요. 김단비 선수 혼자 넣은 2점 슛이 16개잖아요. 근데 BNK 썸 팀 전체가 넣은 2점 슛이 15개였어요. 혼자서 한 팀보다 더 많이 넣은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이번엔 골밑 싸움으로 가볼까요? 리바운드에서는 우리은행이 BNK 썸을 그냥 압도해버렸습니다. 총 리바운드 개수가 50대 38. 무려 12개나 차이가 났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그냥 리바운드가 아니라 공격 리바운드예요. 우리은행이 이걸 15개나 따냈거든요. 이걸로 추가 공격 기회를 6번이나 더 만들었고 이게 사실상 승부를 갈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다고 두 팀이 막 실수를 남발했냐? 그건 또 아니에요. 경기 운영은 둘 다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턴오버가 BNK 5개, 우리은행 6개. 이 정도면 정말 적은 거거든요. 스스로 무너지진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자유투에서 아주 큰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BNK 썸은 성공률이 무려 92.3%. 이건 거의 다 넣었다는 거고요. 반면에 우리은행은 72.7%에 그쳤어요. 만약에 경기가 막판까지 아슬아슬하게 간다? 그럼 이 자유투 하나하나가 승부를 결정지을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변수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최근 경기 흐름을 한번 볼게요. 특히 선수들의 쌓인 피로, 이 체력 문제가 이번 경기에 어떤 영향을 줄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상황을 보면요. 우리은행은 최근 2경기 다 아깝게 2점 차로 졌지만 그래도 3일 동안 푹 쉬었어요. 근데 BNK 썸은 이틀 연속형으로 경기를 치르는 정말 힘든 일정을 소화했거든요. 그러고 딱 이틀 쉬고 바로 원정 경기를 뛰어야 하는 거예요. 체력적으로는 우리은행이 훨씬 유리한 게 맞죠. 근데 우리은행에 좀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공격력인데요.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60.2점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그전 5경기에서는 평균 70점 가까이 넣었던 팀인데 말이죠. 하락세가 정말 뚜렷합니다. 계산해보면 경기당 9.6점이나 득점이 줄어든 거예요. 엄청난 수치죠. 이건 그냥 뭐 선수 한 명 부진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팀 공격 시스템 전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우리은행이 이상하게 홈에서 더 못해요. 일종의 홈 징크스라고 할까요? 최근 홈 5경기에서 1승 4패로 아주 부진했고요. 반대로 BNK 썸은 원정에서 2승 3패로 오히려 더 잘 싸웠습니다. 데이터만 보면 우리은행의 홈 이점이라는 게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시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두 팀이 만나면 어떤 그림이 그려졌을까요? 이미 굳어진 경기 양상이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팀은 만나기만 하면 아주 치열한 수비전으로 흘러갔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시즌 맞대결 평균 합산 점수인데요. 이게 단 124점에 불과해요. 막 신나게 점수 주고받는 화력전이 아니라 완전 진흙탕 싸움에 가깝다는 거죠. 특히 지난 맞대결을 쿼터별로 뜯어보면 아주 명확한 패턴이 있어요. 우리은행이 초반 1, 2쿼터에 앞서 나가요. 근데 3쿼터만 되면 BNK썸이 갑자기 폭발하면서 경기를 확 뒤집습니다. 그러다가 4쿼터랑 연장전 가면 체력이 떨어지는지 우리은행이 다시 경기를 가져오는 이런 흐름이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두 팀 다 주전 선수들한테 엄청나게 의존합니다. 지난 경기 벤치에서 나온 득점을 다 합쳐도 BNK가 8점, 우리은행이 5점밖에 안 돼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식스맨이 갑자기 나와서 뭔가를 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고요. 결국 주전 선수들의 그날 컨디션 그리고 체력이 승패의 90% 이상을 결정할 거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데이터를 다 모아서 최종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과연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뭘까요? 이번 경기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를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이겁니다. 125.5 언더 오버 기준점이죠. 데이터를 싹 조합해 보니까 두 가지 선택지가 보입니다. 첫 번째는 125점 언더. 두 팀 맞대결 평균이 124점이었고 최근 우리은행 공격력도 뚝 떨어졌으니까 이게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BNK썸의 플러스 3.5 핸디캡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BNK가 이기거나 지더라도 3점 차 이내로만 지면 되는 조건이죠. 우리은행의 이상한 홈징크스랑 BNK의 월등한 자유투 성공률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아예 BNK썸이 이겨버리는 소위 말하는 역배 가능성은 어떨까요? 데이터상으로는 약 40% 정도의 가능성이 보입니다. 변수는 세 가지예요. 우리은행 에이스 김단비 선수의 체력 문제, BNK 안혜지 선수의 슛 감각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점, 그리고 계속 말씀드린 우리은행의 홈경기 징크스, 이 세 가지가 딱 맞아떨어지면 충분히 이변이 일어날 수 있는 경기입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시즌 전체 데이터로 보면 분명 우리은행이 우세한데 이걸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최근에 드러난 심각한 득점력 저하와 홈경기 부진이라는 이 불안한 흐름에 더 무게를 둬야 할까요? 모든 데이터는 이제 다 나왔습니다. 마지막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